유튜브 친구들 안녕? 그림 그리는 예술랭이야. 오늘도 새로운 그림과 함께 재미있는 그림 이야기를 들려줄게. 오늘은 날도 더워지는데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작품을 그려볼까 해. 바로 데이비드 호크니의 더 큰 첨벙이야. 오늘 그림 그리는데 오일 파스텔을 사용할 거고 주로 사용할 색상은 바로 이거야. 데이비드 호크니는 살아있는 작가로는 가장 비싼 가격에 작품이 팔린 것으로 유명해. 실제로 2018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팔린 호크니의 예술가의 초상이 최고가를 경신했어. 얼마에 팔렸냐면 하나로 약 1020억 원에. 그런데 얼마 전 제프 쿤스의 토끼가 1082억에 팔리면서 두 작가가 계속해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과연 누가 마지막에 가장 비싼 작품을 남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 와, 1020억과 1082억이라 너무 구름 같은 액수라 상상도 못하겠네. 호크니 작품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꽤 익숙할 거야.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우리나라 덕수궁 옆에 있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호크니 전시를 연 적이 있어. 전시 관람료가 꽤 비쌌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무려 37만 5천 명이 방문했었대. 전시는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밖에서부터 길게 줄을 서서 관람하는 진풍경이 매일 벌어졌지. 우리나라에서 전시를 보기 위해 이만큼의 사람들이 몰린 일은 정말 흔치 않은 일이야. 그만큼 세계적으로 데이비드 호크니라는 작가의 그림은 현재 가장 핫한 작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지. 아니, 도대체 호크니가 누구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아는 유명 화가들 작품보다 더 비싼 가격일까? 내가 그림 그리는 동안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 호크니는 1937년 영국 출신 화가로 로열 칼리지 오브 아트 출신이야. 동문으로는 너희들이 잘 아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스네이프 교수로 나오는 알란 링맨, 블레이드 러너의 감독으로 유명한 리들리 스콧이 있어. 이 학교는 졸업만 해도 예술계에서 유명인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한번 들어갔다 하면 스타가 되는 일종의 예술계의 한예종 같은 곳이지. 여담인데 호크니가 학교 다닐 때 졸업을 위해서는 누드 드로잉 에세이를 제출해야 졸업을 시켜줬대. 근데 호크니는 화가가 그림으로 평가받아야지 화가가 에세이가 웬 말이냐 항의하려고 졸업장을 위한 라이프 페인팅이라는 작품을 그려서 제출했어. 학교는 결국 규정을 바꾸고 호크니한테 졸업장을 줬대. 와, 학교 규정까지 바꿔버리는 학생이라 아주 화끈한 성격인데? 그의 친구들은 호크니 보고 가끔 너무 대담하다, 본의 아니게 무례하다 라는 말들을 했을 정도로 아주 외고집이었다 하더라고. 이후 이 외고집의 대담한 화가는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작품인 더 큰 첨벙을 그리게 돼. 이 작품이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1967년에 그린 더 큰 첨벙은 미국 남서부에 위치한 캘리포니아에 있는 일반적인 가정의 풀장을 그린 작품이야. 아까 말한 호크니 작품 중 가장 비싸게 팔린 예술가의 초상도 그렇고 호크니의 유명한 작품들이 죄다 풀장인 걸 볼 수 있지. 왜 이렇게 호크니는 풀장에 열광했을까? 먼저 호크니는 영국 출신이지만 미국 따뜻하고 개방적인 분위기의 LA로 이주를 했어. LA를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1년 내내 온화한 기후 때문인지 대부분의 가정집들이 풀장을 갖고 있었어.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풀장이라는 소재에 대해 호크니가 관심을 가진 거지. 호크니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 물을 표현하는 방법은 사실 그 어느 것도 될 수 있다. 어떤 색도 될 수 있고 시각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풀장은 LA의 아주 일상적인 공간이지만 호크니는 새로운 방식으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오브제로 인식했던 거야. 이 작품은 앞에는 다이빙대가 보이고 뒤로는 수영장, 그리고 주택, 야자수 두 그루가 보여. 건물 뒤쪽에 보이는 야자수 두 그루는 원근법을 무시하고 이상한 비례를 하고 있어. 너무 얇고 긴 이상한 느낌을 주는데 이건 호크니식 유머라고 하네? 근데 이게 유머 맞는 거지? 아무튼 그 앞의 수영장에서는 큰 물보라가 일고 있어. 꼭 작품에서 첨벙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지 않아? 작품을 보면 다른 부분들은 평면적으로 표현된 것에 비해 물만 굉장히 사실적으로 나타나 있어. 그 이유는 호크니는 이 작품에서 얼어붙은 캔버스 위에 초 단위로 정밀하게 표현된 첨벙이는 물살만을 강조하길 바랬대.
실제로 이 장면은 물이 튀는 모습을 촬영한 남의 사진을 그림으로 그린 작품이야. 사진에 보이는 세밀한 장면들을 작은 붓을 이용해서 물방울들을 각기 다른 투명도로 표현한 거지. 그래서 물의 잔상만 완성하는데 7일이나 걸렸다고 해. 와, 7일 동안 저것만 연구하며 관찰한 거야. 대단한 거지 진짜. 이게 바로 호크니의 그림이 시사하는 바이기도 해. 화가는 다이빙 때 사람이 풍덩 물속으로 들어가는 이 초단위의 장면을 위해서 2주씩이나 공들여 그렸지. 또 이렇게 그렸음에도 풀장이랑 같은 소재를 끊임없이 계속 그려냈어. 끊임없이 자기가 꽂힌 하나의 소재를 새롭게 보고 연구하는 게 대단하지 않아? 일상적인 소재를 새롭고 다양하게 계속해서 관찰하는 능력, 이게 호크니 작품이 가장 비싼 가격으로 경매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해. 우리는 하루에 수천 가지의 다양한 장면들을 눈으로 포착하지만 어느 한 장면에 대해 깊이 생각이 나긴 힘든 것 같아. 오늘 하루 가장 생각나는 장면은 무엇인가? 오늘 하루 내가 관찰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아마 다들 대답하기 어려울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수천 가지 장면들이 일상이라 생각하여 스쳐 지나가기 때문이지. 하지만 때로는 호크니처럼 우리도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일상 속에서 느끼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오늘 하루 가장 생각나는 장면은 무엇인가? 그 장면을 통해 느낀 것은 무엇인가? 꼭 기억하고 하루가 끝나는 시점에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 아참, 그리고 호크니는 요즘 코로나 상황으로 집콕을 하고 있다 해. 그리고 창가에 보이는 풍경이나 집에서의 소재들을 천천히 관찰하면서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하네. BBC 인터뷰에서 이 노년의 화가는 우리에게 이 답답하고 힘든 시간 속에 성찰하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제대로 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 우리는 자연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자연과 접촉하는 방법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 밖에 있는 줄 압니다. 코로나도 언젠가는 끝나겠죠. 그 뒤에는 뭐가 올까요?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이렇게 더 큰 첨벙이라는 작품과 호크니라는 작가에 대해 말해줬어. 어때? 앞으로 호크니의 작품을 볼 때 좀 더 많은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겠지? 다들 영상을 봤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줘. 다음에는 더 좋은 작품을 그리며 얘기해줄게. 그럼 안녕!